지구보호 프로그램.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지름이 약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공룡의 멸종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는 지구에 충돌한 마지막 대형 소행성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런 소행성들 중 지름이 1km 이상인 것들은 행성 지구의 생명체에 파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초 막스 플랑크 천문연구소와 나사의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는 뉴멕시코주의 막달레나리치 천문대와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4,800만 킬로미터 거리의 천체 하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는 이 천체에 대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3.1%, 즉 32분의 1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소행성은 발견 초기 충돌 확률이 1.3%였으나 정밀한 관측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그 확률이 1.9%에서 2.6%로 급기야는 3.1%로 3배나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2024 YR4로 불리며 그 크기가 지름이 40m에서 90m였으며 공전 주기는 약 3.99년이었는데요. 2024년 12월 27일 처음 발견되었기에 2028년에 다시 지구에서 800만 킬로미터 거리를 지나가고 다시 약 4년 후인 2032년에는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관측된 이 소행성의 궤도는 태양에서 약 1억 2,7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지구와 금성 사이를 지나고 가장 멀어질 때는 6억 3,300만 킬로미터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궤도를 계산하여 지구에 가장 근접할 때는 2032년 12월 22일 14시경으로 이때의 지구와의 충돌 확률이 3.2%로 최대치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충돌 가능한 위치는 멕시코 인근의 동태평양과 남미 북부, 중부 아프리카, 인도 북부를 잇는 지역으로 오늘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억 명 이상이나 되었으며 나사에 의해 계산된 그 폭발력은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0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과 계산을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지구상의 모든 천체 망원경을 동원하여 이 소행성을 추적하는 전 지구적 천체 충돌 방지 시스템의 첫 단계가 작동하였으며 특히 근적외선 열 감지가 가능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소행성의 첫 발견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집중 관측을 진행하였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관측 자료들을 분석한 일부 과학자들은 2032년에 이 소행성이 지구보다는 달에 48만 킬로미터까지 더 근접하게 되어 달에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달과의 충돌은 2032년 12월 22일 15시 18분경 약 4%의 확률로 발생하며 충돌 시 속도는 초당 약 13.9km이고 그 폭발력은 5.2 메가톤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행성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거나 피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인류의 그런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널 프로그램. 2001년 10월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서는 소행성의 궤도 변경 기술에 대한 비공식적인 워크숍이 열렸으며 여기에서는 소행성의 회전 속도와 궤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소행성의 표면에 거대 핵 추진 플라즈마 엔진 추진체를 착륙시켜 그 추진체의 힘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과 이온 플라즈마 엔진으로 구동하는 우주선을 소행성에 근접시켜 중력의 당김을 이용하여 소행성의 궤도를 부드럽게 변경시키는 방법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흔히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핵으로 소행성을 폭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편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20명 모두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이 방법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행성 충돌 전 10년 전이나 최소 수년 전에는 소행성 접근에 대한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지구 근접 천체인 NEO를 탐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간과 기술적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은 해인 2001년 10월 B612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B612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소행성 및 근지구 천체의 정확한 위치 지도를 작성하고 지구와 충돌 가능한 소행성의 궤도와 충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센티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그것은 51cm 크기의 우주 망원경을 장착한 소행성 관측 위성을 금성 궤도의 뒤쪽에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항상 망원경의 뒤쪽으로 태양이 위치하여 관측 위성이 태양 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재 지구에서 관측이 어렵거나 식별 불가능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측 위성의 궤도는 지구에서 최대 2억 7천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멀어지는데, 이때에도 이 관측 위성과 통신하기 위해 B612 재단은 나사와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우주법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센티널은 가로 7.7m의 세로 3.2m 크기로 무게는 1500kg으로 지구에서 약 9천만 킬로미터에서 1억 2천만 킬로미터에 위치하여 태양을 공전하며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가 낮아 관측하기 어려운 소행성의 존재를 찾게 되는데요. 그 목표는 140m보다 큰 직경을 가진 소행성의 90%를 찾아 그 위치를 기록하고 그것보다 더 작지만 지구에 가까이 있는 천체의 위치를 목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센티넬이 수집한 데이터는 나사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소행성 센터 같은 학술 기관을 포함하는 기존의 관측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중력 트랙터. 미래에 언젠가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이 발견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되는 방법이 소행성에 충격을 가해 궤도를 바꾸거나 아예 폭파시키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행성을 핵폭탄으로 폭파하는 것은 부서진 조각이 어디로 갈지 예측이 어렵고 궤도에 남아있게 된다면 지구에는 또 다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우주선을 소행성에 착륙시켜 엔진의 추진력으로 궤도를 바꾸는 방법은 그 소행성의 구성 성분이나 지형을 알 수가 없어 착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중력 트랙터였으며, 이것은 천체와는 물리적으로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단지 중력의 영향력만을 사용하여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이론적인 우주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대 우주선을 소행성에 접근시켜 소행성의 중력권 안에서 소행성을 공전하며 우주선 자체의 질량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중력장을 이용하여 장시간에 걸쳐 소행성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행성 전체가 우주선에 이끌려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지름이 약 100m에 질량이 100만 톤인 소행성을 초당 1cm의 속도로 변경시킨다면 이 소행성을 지구 궤도에서 밀어낼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0년가량이 소요되며, 사용된 우주선은 충분한 질량을 가져야 하고 소행성과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하며, 소행성에 미치는 평균 중력의 힘은 0.03 뉴턴 이상이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약 우주선이 소행성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견인한다면 우주선의 무게는 대략 20톤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현재 우리 인류의 화학연료 엔진으로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이온 추진 엔진 제작이 필요한데, 이 엔진은 소행성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든지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소행성의 궤도 관측이 더 빨리 지구에서 더 먼 거리에서 이루어질수록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우주는 어마어마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 지구에서 아주 먼 거리의 천체는 아주 작은 단 1도의 궤도 변화만으로도
지구에 오는 동안 수백만 킬로미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지구를 스쳐 지나갈 만큼이 충분한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